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울기만 하는 아이에게 너 자꾸 이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길거리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그럼 너 혼자 여기 있어. 엄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무섭게 협박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협박에는 착하게 굴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 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매를 맞는 것보다 혹은 벌점으로 점수가 깎이는 것보다 어쩌면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건 곧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이어지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소외에서 오는 외로움은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5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듀란 두란의 Pressure Off 였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뭐랄까 환호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현장감을 막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음원들을 좀 듣게 되면 되게 막 두근두근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공연장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오프닝에서 소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물리적인 어떠한 처벌 뭐 이런 게 어렸을 때 있을 수 있죠. 근데 소외감에 대한 어떠한 상처로 이제 마음에 좀 흉이 지면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생각의자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저기 앉아서 얼마 동안 생각을 해보라고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내가 좀 뭐랄까 방치받는다 혹은 이제 내가 좀 귀찮거나 혹은 잘못을 해서 보기 싫어서 거기에 앉혀둔다라고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은 절대 앉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무언가에 이제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되게 크게 마음속에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한테는 좀 더 조심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해요. 디오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즈의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반 준비했습니다. 탄생 90주년 베스트 앨범 킹 오브 재즈.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산업,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유록스, 라운건설 주식회사, 누르면 빠지는 컨센트, 알리안츠 생명보험, 한국닛산, 고려은단,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이디오 테이프의 노래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사실 이디오 테이프의 이전 앨범 쭉 들었을 땐 처음 들었을 땐 한국 팀인지 몰랐어요. 되게 이제 영어 제목도 정말 많고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이제 일렉트릭이 기반이 되는 그런 뮤지션이기 때문에 뭐랄까 보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 이게 보컬의 가사들도 대부분 이제 영어인 경우들이 많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나온 앨범은 제목도 다 한글이고 가사도 이제 한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알게 된 건 아니었지만 이 팀도 이제 좀 뭐랄까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발음을 하는 그런 음악들, 한국어 가사로 이제 주를 이루는 곡들도 많이 발매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거든요.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날까 싶어서. 자,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가지마오라는 곡이고요. 최근에 나온 앨범입니다. 4월달에 발매가 된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이디오 테이프의 가지마오 듣겠습니다. 이디오 테이프의 가지마오 듣고 왔습니다. 이디오 테이프의 색깔은 전혀 변하진 않았죠. 그대로 또 갖고 있는데 참 재밌는 뭐랄까 시도가 느껴지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3109님, 푸른밤에 첫 문자를 보내봐요. 제주도로 이주하고 남편과 같이 실내 마루 시공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술자리를 거절 못하는 남편 덕분에 요즘 일주일에 서너 번 이 시간에 남편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5시에 출근인데 졸음도 밀려오고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가족으로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남편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보셨겠죠 이미. 다음날 몇 시간 후죠. 지금 다음날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5시면 잠시 후에 또 이제 나가셔야 하는데 5시 출근이면 더 일찍 일어나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나가게 되시면 하루가 좀 많이 고단해지실 것 같습니다. 남편분에게도 또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0403님, 저희 집 도어락이 고장이 나서 당분간 열쇠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필 오늘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날인데 열쇠를 두고 와서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홈 스윗 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까지 못 들어가셨으면 진짜 좀 많이 고단하실 것 같은데요. 힘드시겠네요. 예, 평소에는 왠지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싶은 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좀 그래요.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2시에 넘어서 집에 도착하게 되니까 그 전에 나와 있을 때는 굳이 집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왕 나온 거 좀 더 있다가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 좀 일찍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좀 곤란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좀 밖에 있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만 괜히 더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셔서 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8331님, 쫑디, 저 아르바이트 잘렸어요. 어제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관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사장님이 하루 종일 화를 내시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알바생 오빠들한테 제가 잘린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다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여자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것도 듣기 힘들었는데
부당하게 잘리니까 진짜 답답해요. 차라리 빨리 잘 관둔 것 같아서 시원하긴 한데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그냥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그곳에서 다시 일하실 일도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연자분도 이제 다음 달까지 일하고 이제 좀 저도 다른 걸 준비해봐야겠어요라고 사전에 얘기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막 화를 내시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331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그리고 본인과 잘 맞는 그런 분을 만나셔서 재밌게 즐겁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048님 쫑디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저희 집에 들른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같이 일하는 형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못 들린다고 하네요. 남자친구 온다고 해서 오늘 안 감고 있던 머리도 감고 화장도 다 했는데 다시 지우고 있어요. 푸른 밤이나 듣다가 자야죠 뭐. 조금 허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김 빠지겠네요. 이거 나 그래도 이제 원래 이제 나의 연인을 보게 되면 준비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화장을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서 완전 편하게 있을 때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옷가짐 혹은 마음가짐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일찍 연락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끔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약속 펑크낸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얘기해 준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네요. 남자친구한테 오늘 좀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나중에 맛있는 밥 한번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소영님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어린이날 다음 날 쉴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출근해야 돼요. 원장님이 쉴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사실 친구들이랑 놀러갈 약속도 잡아놨는데 가서 애기들이랑 놀아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월 6일 임시 공휴일이죠. 근데 또 소영씨는 나가시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휴일이라든지 이런 게 딱히 없는 사람이긴 해서 잘 몰랐는데 이 임시 공휴일 얘기를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하고 막 얘기 나누다가 들었었는데 그 직원분도 지금 급하게 막 일 처리해야 될 게 좀 쌓여 계셔가지고 임시 공휴일 너무 어떡하냐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이 늦게 진행될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 막 이러시던데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도 아이들과 좀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서 좀 이왕 나가게 된 거 열심히 일하다 오십시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꽃잠 프로젝트의 홈 그리고 해버티의 가끔 이런 날 두 곡 들을게요. 길어진 꼬마의 그림자까지도 집에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저희는 푸른밤의 미래를 위해서 이분에게 10년, 20년, 30년 이 시간을 바치고 싶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엔 안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독시 클럽.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만큼 푸른밤 가족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목요일
나인의 날. 성공 여신 나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어린이날이었구나. 5월 5일이요. 왜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5월 5일. 날짜 개념이 없고 네네. 사실 5월 5일이 이제는 저한테 많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 또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맞아. 또 학교에서 이제 5월 5일은 당일은 쉬니까 네. 신나 했던 것만 기억나죠. 그러니까 네, 그 어린이날 저도. 때 어린이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아. 어린이라는 게. 그리고 어린이는 몇 살까지 어린이였나요? 나인 씨에게. 초등학생. 그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어. 중학교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청소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야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 어린이날의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아, 맞아. 야 지금이야. 지금밖에 없어. 늙었다고 이러면서. 서로. 맞아. 그리고 지금 야 우리 이번에 어린이날에 정말 재밌게 놀자라며 아, 귀여워.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뭐 어린이날은 선물도 받고 그렇잖아요. 네. 나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좀- 해야죠. 조카한테 하려고 네네. 요즘에 그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그거만 가지고 놀더라고요. 모르겠네요. 네. 최고의 또 누나가 되겠군요. 언니인가요? 이모죠. 이모.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린이날 얘기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어린이날인 오늘 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니까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은 이 5월 하면은 뭔가 정말 봄의 한가운데 같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봄의 한가운데라는 주제로 음. 봄에 좀 어울리는 봄의 마음을 좀 건드려줄 노래들 선곡을 해봤어요. 봄 캐롤이라고 하죠. 봄 캐롤 곡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 네네네. 뭐 지금이야 발매가 막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4월 중순쯤부터 이제 네네. 봄이 들어가는 음. 제목의 노래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많죠. 그런 곡들도 이제 오늘 한번 또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일지. 첫 곡이 그 봄이 들어갑니다. 네네. 제목에 봄눈이라는 곡인데요. 루시드 폴의 봄눈이에요. 예전에 박지윤 씨 버전을 제가 네, 소개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이 곡이 원래는 루시드 폴 곡이었는데 네. 처음에 박지윤 씨한테 선사를 해서 먼저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 폴 앨범에 그렇군요. 실렸던 곡입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그런 노래 중에 오늘 또 루시드 폴이 부른 버전으로 네. 들어보겠네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눌게요. 루시드 폴의 봄눈 듣겠습니다. 자, 내 얘기를 들어보렴. 따뜻한 차. 네, 루시드 폴의 봄눈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루시드 폴의 이 창법 때문에 뭐랄까 딱 들으면 야, 이 노래는 진짜 루시드 폴의 곡이구나 이런 느낌이 진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박지윤 씨가 부른 노래 들으면 또 그만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또 네. 박지윤 씨의 창법이 독보적이잖아요. 그쵸. 본인만의 스타일이 뚜렷하니까 좋은 멜로디, 좋은 가사말을 갖고 있는 노래는 또 스타일이 뚜렷한 사람한테 가면 또 그 사람만의 스타일로 다시 맞아. 이제 창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자, 루시드 폴의 노래 들었는데 좀 소개를 더 받아볼까요? 이 곡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루시드 폴 7장의 앨범 중에서 정규 앨범 중에서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4집 레미제라블이라는 앨범의 마지막 곡이에요. 네네. 근데 이 앨범이 전체적으로 정말 좋아요. 네. 아예 1번부터 정말 작정하고 좋은 노래만 들어간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싶고요. 그렇군요. 뭐 루시드 폴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요계의 음유시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사가 굉장히 시처럼 아름답고 좀 은유적인 네. 그런 지금 이 곡에서도 봄눈이라는 그거를 벚꽃잎에 봄눈을 비유해서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시인 같은 그런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예요. 좀 뭔가 낭만, 그쵸. 낭만의 끝. 음. 목소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네. 노래하시는 폼도 그렇고 맞아요. 라이브 하실 때 좀 그렇잖아요. 뭔가 낭만이 항상 이제 묻어나 있는 음.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목소리와 기타라는 공연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3회 다 매진이어서 네. 저도 나중에 들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되게 좀 예매하기가 힘들었던 그렇군요. 공연이었나 봐요. 자, 이
루시드 폴의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네. 봄눈 들었고요. 그랬죠. 두 번째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노래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올해 내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내한을 안 할 법한 굉장히 좀 의외의 네. 의아한 이런 내한이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작년에 왜 그 그래미 특집 할 때 이분의 노래를 한번 틀었었는데 올해 앨범상을 수상을 했었죠. 네. 백이라는 아티스트의 더 골든 에이지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해보죠. 백의 더 골든 에이지 듣겠습니다. 백의 더 골든 에이지 듣고 왔습니다. 네. 목소리 정말 뭔가 나른한 그런 음.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좀 묵직하기도 네네. 하고요. 굉장히 중저음, 저음역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네네. 정도면? 그렇죠. 네,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그 푸른밤 라이브에서 네. 그 홍갑 씨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홍갑 씨랑 같이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홍갑 씨가 좋은 노래 뭐 없냐 그랬더니 이 앨범을 추천을 했었던 게 기억이 정말요? 나더라고요. 백의 Sea Change라는 앨범인데요. 2002년도에 나왔던 앨범의 수록곡 더 골든 에이지 들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백이라는 아티스트가 내한을 한다고요? 그 2014년에 모닝 페이스라는 그 최근 앨범이 굉장히 좋아서 네. 원래 최근 앨범이 좋으면은 공연에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래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체크하고 있어요. 오는 며칠에 날을 또 오는지. 손꼽아서 한번 네. 또 가져갖고 즐거운 시간을. 그러고 싶네요. 근데 난 씨는 정말 이제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또 많이 보러 다니시고. 네네. 최근에는 좀 보셨던 좀 즐거웠던 시간,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좀 즐거웠던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그 공연은 아니지만 네. 제인 말리크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듣고 있으면은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기에서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인의 노래를요? 이제 다운 받아서 네네. 휴대폰에 이제 넣어놨었어요. 쭉 다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네. 비행기 딱 타니까 사실 딱히 할 게 없어서 쭉 다 들었는데 비행기 타면 이제 음악 듣다가 잠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너무 집중이 돼서 그래요. 잠이 안 들었어요. 이게 되게 음악이 좋다라는 어떠한 몸이 반응했던 그런 몰입하게 경험도 있어요. 되는. 네, 몰입하게 돼서 잠도 깨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제인 말리크의 경우에는 아이돌 그룹이었다가 이제 솔로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네.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로 또 데뷔를 했잖아요. 변신을 했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도 되게 보통 아닌 그렇군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 우리 백의 노래까지 들었죠?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지금 더 골든 에이지라는 노래랑 조금 그 흐름이 비슷할 것 같아서 네. 골라봤는데요. 몽환적입니다. Fade Into You라는 메이지 스타의 곡이에요. 네. 메이지 스타의 Fade Into You. 네. 이 곡은 좀 어떤 곡인지 살짝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럴게요. 네. 메이지 스타는 90년대 데뷔한 그 미국의 드림팝 뭐 혹은 포크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밴드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예요. 제일 유명한 곡이죠. 스윙팝.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 곡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몽환적인 분위기와 네. 꿈꾸는 듯한 그래요, 그런 맞아요. 뭔가 우주적 사운드가 네.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그런 느낌의 곡들을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구나. 근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네네네.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느낌? 뭔가 시도하기에는 뭐랄까 내 목소리로 그런 노래를 부르면 너무 간지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당사자는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있죠. 자기만 하는 거. 네네. 그래서 좀 간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으면서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메이지 스타의 보컬이 또 호프 산도발이라는 보컬인데요. 네네. 굉장히 미녀예요. 정말 그 거리에서 만나면은 돌아볼 정도의 미녀. 근데 그런 분이 되게 무심하고 정말 아무것도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노래를 하거든요. 굉장히 몽환적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끼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곡을 듣고 광고를 듣고 저희는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지스타의 Fade Into You 듣겠습니다.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2부 끝곡으로 매지스타의 Fade Into You 네. 들었습니다. 네. 뭔가 되게 보컬 자체가 음. 좀 이제 나른하게 네. 만들어주는 또 봄이 느껴지는 춘곤증이 좀 느껴지는 춘곤증곡 맞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저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고 막연하게 이런 음악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아티스트가 곡이에요.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것. 영감을 주는. 대단하죠. 그런 맞아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면 이제 후대의 어떤 같은 후대 같은 이제 직종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이제 네네. 큰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더 훌륭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후대란 이 단어가 요즘에 약간 삼국지 이런 거 본 것 같고 그죠? 저 요즘에 어. 좀 이런 그 역사물들 다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역사물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삼국지 뭐 수호지 뭐 이런 것들 초한지 이런 것 지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이 보고 있어갖고 역시. 그런가 봅니다. 네, 재밌네요. 자, 매지스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프 산도발 그리고 데이비드 로백 이 두 사람의 어떤 밴드라고 할 수 있고요. 둘이 멤버가 둘뿐인 건가요? 그렇죠. 음. 듀오예요. 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뭐 시작을 했다는데 저는 이 음악을 듣고 캘리포니아 같진 않은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왠지 캘리포니아 시원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여름 음악 같아요. 완전 선샤인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의 노래는 약간 좀 구름이 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유럽이 아닐까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네. 놀랐던 그런 분들입니다. 메이지스타. 자, 매지스타의 Fade Into You 또 들어봤습니다. 네. 자, 3부 첫 곡을 이제 소개받아볼 시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곡은 2002년도에 그 영화 버스 정류장의 OST를 골라봤는데요. 네. 이 곡이 이하립 씨가 노래를 해서 네. 저는 이하립 씨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루시드 폴 작사 작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루시드 폴과 이하립의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5곡 중에서 2곡이나 루시드 폴의 노래가 됐네요. 봄이랑 또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아티스트의 색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를 듣고 올까요? 루시드 폴 그리고 이하립이 함께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버려진 길 위에서 루시드 폴과 이하립이 함께한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곡은 또 이하립 씨의 이 뭔가 편안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런 곡이네요. 맞아요. 사실 이런 목소리가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또 워낙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되게. 그쵸. 음. 그리고 최근 앨범을 들어보면은 훨씬 더 중저음 보이스가 강조된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분 노래를 들으면 약간 장필순 선배님의 뭔가 연상되는 공기가 가득한 그런 네. 보이스가 좋아서 오늘 골라봤어요. 좀 봄 같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산뜻하거나 활기차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나른하거나 조금은 뭐랄까 몽롱하거나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있죠, 있는 것 있죠. 같습니다. 저 사계절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봄의 이미지는 좀 그렇긴 해요. 아 그래요? 사실 산뜻하거나 막 뭐랄까 활기차거나 그건 여름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맞아 같고 맞아. 이제 봄이 되면은 뭔가 아쉬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련한 예,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아련하게 그리고 좀
나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자, 루시드 폴 그리고 이하립의 노래까지 함께했죠. 네, 함께했죠. 다음 곡은 뭔가요?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이 노래가 봄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에 네. 가장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이 노래를 가장 먼저 선곡을 했었어요. 네네. 야상곡이라는 김유나 씨의 노래인데요. 김유나 씨 하면은 또 자우림의 메인 네네. 보컬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또 이분의 솔로 앨범들을 들어보면은 자우림의 음악과는 좀 사뭇 다른 좀 대조적인 네. 그 자우림에서는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좀 하시거든요. 뭐 네. 피아노랑 목소리 단촐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탱고라든지.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아요. 야상곡이란 곡은 김유나 2집 수록곡입니다. 네. 늦봄의 밤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이 곡을 굳이 선곡을 했어요. 이 곡을 또 알고 계시는 분들 지금 설레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유나의 노래입니다. 야상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유나의 야상곡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 곡의 뭐랄까 기승전결 정말 뚜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이제 보컬의 역량이 얼마나 또 곡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노래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김유나 씨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경력도 정말 화려하시고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유일무이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앨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준비 안 하시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왔으면 하네요. 네. 자, 오늘 또 나인 씨와 함께 봄, 네. 늦봄의 한가운데. 봄의 한가운데라는 네.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그래요. 나인 씨에게 봄은 좀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루시드 뭔가, 폴의 예, 봄눈 백 그리고 네네. 뭔가 이렇게 들켜버린 것 같아서 계속 그렇긴 한데요. 이렇습니다. 봄 이제 한가운데에 있는데 가장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그냥 요즘엔 책이 잘 읽혀서 오. 책을 되게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봄의 한가운데라는 제목도 예전에 어렸을 때 생의 한가운데라는 책이 있어요. 루이제 린저의. 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봄의 한가운데로 지었거든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전 다 괜찮아요. 네, 다 괜찮습니다. 저는 소설을 제일 많이 읽는데 소설 보다 보면 네, 소설에서도 뭐랄까. 사실 장르가 있잖아요. 저는 판타지도 진짜 많이 읽고요. 판타지 소설도 이제 되게 옛날 거, 톨킨 거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작품들 아니면 이제 전 사실 삼국지나 이런 것도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류 그런 것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면 소설 제가 연애 소설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나에게 좀 뭐랄까 기억에 남는 소설들 하면 연애 소설 막 남아요. 능경과 열정 사이 막 이런 거. 그래. 그 연애 소설이잖아요. 대놓고 연애 소설인데. 그렇죠. 연애 소설 그렇게 싫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연애 소설을 막 머릿속에 내 인생의 책 막 이런 거 하면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연애 소설이고 내가 처음 썼던 책도 연애 소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봄입니다. 책 많이 읽고요. 그 책 읽으면서 이제 오늘 나인 씨가 소개해주신 이런 곡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인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공기 조심하세요. 공기 조심하세요. 이거 제 친구들 유행어예요. 되게 괜찮다. 공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게 와닿아요. 좀 슬프기도 하죠.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렇죠. 어쨌든 네.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디어 클라우드의 널 위해서라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가서고 싶은 마음도 때론 어떤 용기도 주지 못해 그렇게 멀리서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은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요즘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진다. 내가 27살이 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갔다. 20대 후반으로 들어서서 그런지 작년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친구들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각자의 분야에서 길을 찾아 직장에 정착한 친구들도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 소식을 전해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친구들은 어딘가에 다들 정착을 하는데 나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 것만 같다. 그리고 비교하면 할수록 초라해지는 기분에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에도 안정기가 찾아올까? 언제까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들어야 하는 걸까? 터져버릴 듯이 복잡한 머리와 캄캄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박자 쉬고 싶지만 한 걸음 쉬어가고 싶지만 그 사이에 기회를 놓쳐버릴까봐 또 걱정이 된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안정이 필요한 요즘. 하루의 끝, 오늘은 김소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소영님이 신청해주신 최민지의 쉬어가세요 였습니다. 그래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27이시면. 저도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듣지만 소영씨 같은 환경 그리고 상황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뭐랄까요, 정착하기에는 되게 정착 안 해도 사실 당연한 그런 나이인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착을 한다고 해서 한 곳에 머문다고 해서 안정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내 마음이 편한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원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남들이 정착하면 안정이 좀 생겨서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 내가 정착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게 또 나와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미지수니까. 지금 무언가를 또 준비하고 있으실 텐데 분명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들 땐 잠시 쉬기도 하는 거고요. 자, 사연 좀 더 볼까요? 1947님. 쫑디, 저 오늘 난생 처음 회를 떠봤어요. 아빠가 낚시 가서 광어랑 도다리를 잡아오셨는데요. 엄마가 회 뜨실 때 옆에서 회 뜨는 법 알려달라고 해서 도다리는 떴어요.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고
맛있게 먹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칼도 조심해야 하고, 저는 사실 칼을 그렇게 잘 쓰거나 그러진 못해요. 요리를 되게 재밌게 했었었는데 이제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실 위험한 도구니까 좀 그냥 천천히 하기만 했었고, 막 이게 또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즐겁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사실 칼을 잡는 게. 0724님, 경북 안동에서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는 31살 권민수입니다. 친구 3명이서 주간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 마치고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며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꼭 이루고 싶은 우리의 꿈을 위해 파이팅하라고 힘을 주세요. 매일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낮에는 다른 일 하시고 밤에는 또 이렇게 대리운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대리운전을 이제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 택시를 타도 대리운전을 이제 이용하게 돼도 대리운전 아저씨와 막 얘기하다가 한 번은 같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다가 뭐 밤에 이렇게 막 좀 하다 이렇게 운전 대신하다 보면 막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그럴 때 진짜 그때는 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가 계시고 일부러 잠 깨시려고 밖에 나와서 좀 추위로 이제 잠 쫓으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너무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뭐 물론 지금 날씨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뭐랄까 육체적인 힘듦이나 좀 피곤함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푸른밤이 좀 그런 피로함을 달랠 수 있는 라디오가 됐으면 하네요. 힘내십시오. 1708님, 쫑디,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한 마음이지만 작년부터 쭉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보다 제가 여러모로 초라한 사람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울해져요. 더 이상 마음 주지 말자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SNS에 들어가고, 저도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방금도 그 사람이 SNS에 눌러준 좋아요 하나에 설레다가 문득 속상해서 푸른밤 찾아왔어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저도 힘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이가 나의 어떠한 일상 혹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준다라는 건 설렐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멋지고 훨씬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내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의 기준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그냥 저는 이성 말고도 그냥 이제 뭐랄까 아티스트나 뭐 이런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에게. 그럴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 같은 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죄송하다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근데 뭐 이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내가 갖지 못한 것 혹은 내가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554님, 쫑디, 저 오늘 오빠네 자취방에 놀러 와서 같이 컵라면 먹고 있어요. 처음엔 자취한다고 해서 엄청 부러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작은 곳이어서 안쓰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분이 또 같이 지내시다가 지금은 따로따로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막상 얘기 들었을 때는 와 부럽다. 나도 자취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취를 시작하면은 진짜 할 일도 정말 많을 거고 내가 못 해본 것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동생분이 좀 많이 챙겨주시고 또 오빠분이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모님보단 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얘기할 수 있게 뭐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뭐 힘든 거 있으면 혹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매트 워츠의 Easier Tonight 그리고 범키와 빈지노가 함께한 서프라이즈 두 곡 듣겠습니다. This is for you. It's a beautiful night, girl. I see you in the moonlight. This is for you. 매트 워츠의 Easier Tonight 그리고 범키와 빈지노가 함께한 서프라이즈 두 곡 들으셨고요. 이지영의 벚꽃 웨딩 그리고 루시의 루시 두 곡 듣겠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 좌절감이 들고 화가 나요. 요즘 저희 아빠가 그러시거든요.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들을 다 잔소리로 생각하시고 계속 엄마와 저를 걱정하게 만드세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19 사모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가끔은 기대도 되는데 아버지들은 늘 괜찮다고 하시죠. 술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고 담배도 끊으셨으면 좋겠고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개의 아버지들은 괜찮다.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질 않죠. 무엇을 금지하는 쪽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무엇을 도와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곡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